안녕하세요. 국어왕 국단태. 이번엔 26번에서 30번. 이건 2021년도 수능 26번에서 30번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지문을 독해하는 영상을 이제 녹화했습니다. 독해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먼저 문제를 봐야 되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에 대한 이해, 일치, 불일치겠네요. 불일치겠죠?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을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8번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이건 이제 적용 문제예요. 그리고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네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문맥상 A의 이해 단어.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메타 단어 이거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읽을 때 보면.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약간 이 부분에 배경 지식이 좀 있어요. 근데 배경 지식을 최대한 없애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글의 내용된 자체를 이해하고자. 자,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하고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제가 글을 읽을 때 보면 항상 주어에 힘을 주는데 여러분도 독해를 할 때 항상 주어를 신경 써야 돼요. 주어. 그 문장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어를 항상 신경 써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문제는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끝의 문장도 중요합니다. 끝의 단어. 자, 중요한 게 너무 많네. 자,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 여러분, 그 영어에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however, but 같은 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not a but b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not a but b.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하지만이 나오면은 우리가 긴장을 좀 타야 돼요. 하지만 나왔다. 그러면은 앞에 뒤에 부분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 권리가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 벌써 차이가 있죠. 앞에 동그라미 부분은 뭐예요? 계약이 없이 법률로 발생. 우리 실전에서 이렇게 메모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메모는 안 돼요. 시간 없는 거예요, 지금. 법률로 발생. 세모는 뭐예요?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래요.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래요. 권리 발생.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는데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뭐였어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라고 예약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은 구별된다. 자, 그러면서 기억이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앞서 지금 동그라미는 계약이 없는 법률 그리고 세모는 계약을 얘기하면서 그 세모의 하나 종류로서 뭐였어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예약이란 내용 개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약. 결국 예약은 동그라미가 아니라 세모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약.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에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근데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래요. 하지만이 또 나왔죠. 하지만 또 동그라미로 하면 안 되죠. 하지만이 나왔어요. 하지만 요거 중요하죠. 요거 하지만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 하는 거는 앞에 이거 기억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설명하려는 건 예약인데 법적으로의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이래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대요. 자, 볼까요? 이제 이해됐죠? 지금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내용이 되게 어려운 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만약 실전에서 이 문제를 만났으면은 질문을 만났으면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을 것 같네요. 문제는 풀어봐야 되겠고 자 이제 갑자기 이제 A가 나오죠. A가 우리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그 활용 영역이었는데 적용 부분 갑자기 이제 예약이 주어로 나오고 있으니까 예약에 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어떤 예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벌써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를 나눠놓고 싸웠는데 세모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세모 중에 하나가 또 예약이었는데 예약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현재 지금 A와 B로 나눠봅시다. 한번 우리가 계속 지금 똑같은 원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A 대 B의 구조. 예약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회사들이 이제 그 지금 급식 업체가 어떤 그 회사에서 이제 공모를 했나 봐요. 근데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너 선정됐어라고 통지를 하면 그게 예약이라는 거죠.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여기까지 나눠볼게요. 자, 아까 A라는 우리 첫째 A라는 거는 뭐였어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었고,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계약 성립 요구에 따라. 그러니까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승낙 의무가 지는 거예요. 승낙 의무. 자, 둘째 B예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이 only, 영어에서 only 중요하죠. 국어도 마찬가지로 only.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대요. 아까는 뭐였어요? 본계약을 성립하겠다는 요구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거를 승낙해야 할 의무를 지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본계약을 성립시키겠어 라고 의사만 표시하는 것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얘는 뭔가요?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하므로 그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이제 A를 다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갑자기 이행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나왔어요. 갑자기 글이 성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거죠. 법적인 문제는 항상 누군가가 약속을 어기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을 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겠죠? 이게 못하는 한이라는 게 나오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못하는 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돼요. 못하는 한은 뭐냐면은 이 앞에 부분 내용, 증명. 그러니까 못하는 한이 아니라 요 한, 뭐뭐는 한, 뭐뭐 하는 한, 뭐뭐 하는 한 뭐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스몰 a라고 할게요. 구조는 이거예요. A이면 B다예요. 항상 A이면 B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채무자는 자신이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을 진다. 그러면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채무불이행을 짓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간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돈으로 물어대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채무. 만약 갑자기 타인이 나왔어. 우리가 이 글에서 타인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죠.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에게도. 추가 개념이죠. 추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뭐였어요? 자, 여기도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딱 나누고 동그라미 네모를 해야 되는 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제 요청하는 거잖아요.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갑자기 타인이에요.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죠? 동그라미와 세모를 나누면서 동그라미는 계약이 없이 법률로 정해진 거라고 했어요. 민법상의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로 정해진 권리,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였어요? 계약을 통해 생긴 권리. 근데 지금 보면은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에게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래서 법률에 의하면이 나왔죠. 법률에 의하면. 자, 우리가 네모 세모를 여기서 다시 좀 표현을 바꿔야 되는 게 위에 부분이 세모였던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지금 시험 과정에서는 이거를 굳이 수정하면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모와 네모를 했지만은 위에 부분은 지금 봐봐요.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채무불이행을 이제 채무자가 진다고 했어요. 근데 밑에 부분에 보면은 계약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면이에요.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이 되면은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이건 우리가 앞서 봤던 결국
요 동그라미 계약이 없이 법률상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된 민법상의 권리인 거죠.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래서 다만 예약상의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이게 타인이죠, 타인.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 독해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문제 풀이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